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최근 김열의 칼날에서는 뜬금없는 현대물의 등장으로 이불을 위한 전개인지 아니면 완결을 위한 떡밥인지 팬들을 혼돈케 했는데요. 정말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난 육아편에 이어 대장장이 마을 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장장이 마을 편은 오니와 인간의 장인 정신의 맞대결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니의 방해에도 끝까지 칼을 가는 하가네즈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포쿄토의 탄생이나 무이치로와 칸노지의 반전 발현, 그리고 몇몇 주요 인물들의 주마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죠. 무엇보다 햇빛을 극복한 네즈코는 역대급 연출로 그려졌는데요.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곽에서의 임무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탄지로는 나비저택에 머물게 됩니다. 독에 의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이노스케는 탄지로가 걱정되었는지 천장에 붙어 그를 보러 왔는데요. 사실 그의 몸은 아직 독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 그가 움직일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카나오를 비롯한 나비저택의 아이들이 말해주는데요. 시노부에 따르면 라텔이라는 외국 족제비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벌꿀오솔이라고 불리는 이 라텔은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동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코브라나 벌의 공격을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어치우는 모습은 정말 무대포와 같은 이노스케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한 탄지로가 그려지는데요. 조금의 여유가 생겼는지 자신의 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나후는 칼이 아닌 하가네즈카의 편지를 건네는데요. 이 편지에는 온갖 저주가 적혀 있었죠. 스마는 칼이 망가지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기에 의구심을 가지며 탄지로에게 대장장이 마을로 향할 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탄지로는 하가네즈카를 만나기 위해 대장장이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도착한 대장장이 마을. 이곳에서 탄지로는 하가네즈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행방불명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는 탄지로에게 마을의 장인인 테치는 부러질 만한 고철덩이를 만든 그 아이의 잘못이라는 말을 전하는데요. 이 대사를 통해 칼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로서의 장인정신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죠. 이후 장면은 온천욕을 마친 칸노지를 탄지로가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탄지로는 굉장한 대사를 선보이죠.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훌쩍이며 다가오는 칸노지를 달래고 온천에서는 난폭한 개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후 장면은 칸노지와의 저녁 식사 장면으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그녀가 기살대에 들어온 이유가 밝혀집니다. 사실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육의 밀도가 일반인의 8배나 달하는 특이한 체질, 엄청난 식사량, 그리고 아름답지만 독특한 머리색까지. 그러자 그녀는 결혼을 위해 또 사랑을 위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속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이거 잘못된 걸까? 이러면 괜찮은 걸까? 어떻게 이렇게 평생 살아가지?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인 채로 살아가길 결정한 그녀는 여성으로서 자신보다 강한 남성을 찾기 위해 기살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강한 남자를 찾다가 결국 지주까지 되어버린 그녀. 과연 그녀의 사랑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힘내자는 칸노지는 탄지로에게 강해지기 위한 비밀무기의 존재를 알려주는데요. 이후 장면은 대장장이 마을의 사랑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무이치로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꾸만 열쇠를 달라는 무이치로.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대장장이 마을의 선조가 만들어낸 전투형 꼭두각시 요르이치 제로시키의 열쇠였는데요. 이 꼭두각시는 특이하게 6개의 팔을 갖고 있는 인형이죠. 이는 인형의 원형이 되었던 검사의 동작을 재현하기 위해선 6개의 팔이 필요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를 마주한 탄지로는 어렴풋 기억에 존재하는 얼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형이 된 검사의 존재를 탄지로가 묻지만 300년 이상의 옛날 전국시대의 이야기라는 사실 빼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죠. 한편 꼭두각시 인형을 통해 전투 연습 중이던 무이치로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선보이는데요.
이를 본 탄지로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임에도 벌써 지주가 되었고 재능 또한 훌륭해 보이는 모습에 감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이치로의 본명은 토키토 무이치로로 태양의 호흡을 계승하는 가문이었죠. 그러나 태양의 호흡의 검사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대가 끊긴 상황에서 무이치로 또한 태양의 호흡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재능 면에서는 확실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장면은 무이치로의 단련으로 꼭두가시 인형이 망가지자 인형을 만든 선조의 후손이었던 코테츠가 자신의 능력을 비하하며 열등감을 보이자 탄지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격려하죠. 탄지로의 격려에 망가져버린 꼭두각시를 바라보며 코테츠는 전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무이치로보다 꼭 강해져 달라는 부탁도 함께 하는데요. 6개에서 5개로 줄어든 팔로 공격해오는 꼭두각시 인형의 위력은 굉장했습니다. 요세기 세공으로 만든 비밀 상자를 통해 대장장이가 검사의 약점을 파악하고 단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던 것이죠. 이를 통해 탄지로는 고문과도 같은 훈련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특이 체질인 후각을 각성하며 상대의 동작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사실 중요한 건 이런 능력이 아닌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일 텐데요. 꼭두각시 인형 속에는 적어도 300년 이상 전에 사용되었던 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코테츠는 전국시대의 철은 엄청 질이 좋다고 평하며 탄지로에게 칼을 받아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검을 열어보니 이미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근육질이 되어 나타난 하가네즈카가 자신에게 딜을 맡기라며 다가오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맡기기만 하라는 하가네즈카. 그는 더욱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 산속에서 수행을 하다 탄지로와 코테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녹슬어버린 300년 전의 칼을 자신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인륜도 연마술로 훌륭하게 정비하겠다는 말을 맡기라라는 말로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코테츠에게서 받은 고검은 하가네즈카의 손에 연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대장장이 마을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적한 길 한가운데에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대장장이가 다가가자 그를 잡아먹듯 항아리는 그를 항아리 속으로 집어삼켜 버리죠. 이 항아리의 정체는 상현호 교코의 혈기술이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이용해 순식간에 이동을 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소환하는 독특한 혈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무한성으로 소집되어 무잔에게 어떠한 정보에 다다랐다고 언급했던 그 온이었습니다. 무잔의 명령으로 상현사인 한탱구 또한 그와 함께 대장장이 마을에 도착한 모습이 그려졌죠. 바로 이어지는 전투는 한탱구 대 무이치로와 탄지로의 전투였습니다. 자신의 기척을 숨기고 탄지로의 방까지 들어온 한탱구를 향해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일격을 가하지만 베어낸 한탱구는 분열하여 세키도와 카라쿠 총 2명의 오니로 변모하죠. 이후 게냐와 네지코의 공격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로기, 아이제츠까지 분열되어 총 4명의 오니로 변화하는데요. 이후부터 펼쳐지는 전투의 주요 장면들은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특이점이 나타난 포인트별로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로키 세키도, 카라쿠 아이제츠가 각각 히노에락을 담당하는 한탱구의 분열된 자아라는 점입니다. 가령 분노를 담당하는 세키도의 경우 작중 계속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대사를 선보이거나 애를 담당하는 아이제츠의 경우 눈빛부터가 슬퍼 보이는 그런 오니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본체인 한탱구는 겁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게 자신의 본체를 만들어 숨어버리고 히노에락의 자신의 분신을 통해 본체를 지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후 이러한 모습으로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감정과 성품의 집합체로서 증오의 조하쿠텐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선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카마도 남매의 폭혈도입니다. 세키도의 공격에 목이 간통당하며 꼼짝없이 잡혀있던 네즈코,
그런 네지코를 탄지로가 일행에게 복귀하며 발견하는데요. 그런 네지코를 우로기의 발을 이용해 탄지로가 구해내지만 순식간에 세키도는 탄지로를 위협합니다. 이에 네지코는 자신의 혈기술로 세키도를 막아내고 그녀의 혈기술이 분신들에게 잘 통한다는 사실을 탄지로와 네지코 모두 깨닫게 되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네지코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취하는데요. 바로 탄지로의 칼을 쥐어 자신의 피를 칼에 흘려버리는 것이었죠. 탄지로는 이를 말려보지만 이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폭혈도는 유전된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고 오니를 쓰러뜨려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탄지로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세키도는 그런 탄지로의 모습을 보며 무전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와 일치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후 탄지로는 일격에 탄지로, 우로기, 카라쿠의 목을 베어내는데요. 나머지 한 명 아이제치의 목을 게냐가 베어낸 모습에 놀라게 되죠. 세 번째는 시나즈가와 게냐의 특이 체질입니다. 작중 아이제치의 목을 벤 게냐는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바로 오니화된 게냐의 모습이었죠. 이는 오니의 살점을 씹어먹은 오니화된 게냐로 일시적이지만 오니를 먹어 오니가 되는 게냐의 특이 체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한 오니를 먹으면 그만큼 높은 재생력과 높은 근력 또한 갖게 되죠. 이는 신체 능력도 낮고 호흡도 쓸 수 없는 그가 지주가 되기 위해 추구하던 고육직책이었으나 뛰어난 교합력과 특수한 소화기관을 가진 게냐만의 유일한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형인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 또한 휘기어를 갖고 있는데요. 두 형제는 어린 시절 깊은 우애를 갖고 있었지만 형제들을 오니의 위협에서 지켜낸 사네미의 손에 죽은 건 오니가 된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형제간의 오해가 생겼던 과거를 갖고 있죠. 이후 사네미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오니를 증오해 지주가 되었고 게냐는 그런 형에게 다가가기 위해 기살대가 된 모습으로 그려져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장면은 탄지로와 네즈코가 4명의 분신을 맡고 게냐가 한탱구의 본체인 겁을 찾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겁의 모습의 한탱구는 두려움에 떨며 아주 작은 신체를 갖고 있는 오니였죠. 탄지로의 후각과 게냐의 탐색으로 겨우 찾아낸 그를 베어내려 하지만 그의 검이 들지 않는 사실에 목숨까지 위태로워져 자포자기하려는 순간 탄지로가 나타나 그를 독려합니다. 이에 게냐는 다시 한번 탄지로를 구해내며 한탱구의 본체를 탄지로에게 맡기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이른 폭혈도에 히노카미 카구라로 한탱구를 베어내려 하지만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오니의 기척을 탄지로는 느끼게 됩니다. 바로 증오의 분신 조아쿠텐이었죠. 조아쿠텐은 한탱구의 본체가 목이 베일 위험에 처하자 분노의 분신인 세키도가 나머지 3 분신을 흡수하여 탄생했는데요. 이후 그는 겁의 모습을 한 한탱구를 보호하며 약체를 괴롭히는 귀살대를 악인이라 평하죠. 이에 탄지로는 분노하며 이런 말을 외칩니다. 분노한 탄지로는 그대로 조아쿠텐에게 부딪혀 가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한 지원군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연주, 칸노지, 미츠리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고 조아쿠텐은 아줌마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칸노지의 모습은 또 하나의 묘미로 다가오기도 하죠. 사실 칸노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본다면 그녀의 일륜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리듬 체조의 리본처럼 얇고 쉽게 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를 다루는 기술의 속도는 생견을 웃돌고 강력한 칼의 휘어짐에 더해 여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드러운 근육과 넓은 관절의 가동력이 엄청난 속도를 실현케 한다고 설명하죠. 아무튼 이후 전투는 칸노지 대 조아쿠텐의 대결로 변모하는데요. 칸노지는 조아쿠텐의 공격을 호흡법을 사용해 베어내며 활약하지만 결국 큰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다행히도 탄지로, 네즈코, 게냐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그녀는 모두 자신이 지키겠다는 각오와 함께 반점을 발현하는데요. 수세에 물렸던 그녀가 이제는 조아쿠텐과 박빙의 싸움을 하며 동료들을 지켜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와 동시에 탄지로, 네즈코, 게냐는 한텐구의 본체를 붙잡기 위해 노력하죠. 한편 앞서 한텐구가 분열하며 멀리 날아갔던 무이치로는 교코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마주한 교코는 무이치로 일행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그가 선보인 작품은 바로 잔인하게 죽어간 대장장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체를 마구 섞고 피범벅이 된 대장장이들의 모습을 설명해가는 교코. 그런 그에게 무이치로는 이런 대사를 남기죠. 이후 무이치로는 대장장이들을 지키며 싸우다 독바늘에 쏘이고 거기에 더해 교코의 혈기술인 수옥발에 갇혀 질식사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수옥발의 경우 액체 속에 대상을 가두는 기술로 무이치로는 이 공간에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를 가둬놓고 교코는 허름한 원두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탄지로의 칼을 갈고 있는 하가네즈카를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교코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검을 다루는 하가네즈카의 집중력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이후 장면은 어떠한 방해에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칼을 가는 하가네즈카가 그려지고 이와 동시에 무이치로는 대장장이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옥발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이치로의 과거도 함께 등장하죠.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잃고 쌍둥이 형과 자신만 남겨졌던 그때 자신들이 최초의 호흡을 쓰는 굉장한 검사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오니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검사가 되자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인 유이치로는 그런 그를 나무라며 결국 둘은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둘의 거처에 오니가 나타나고 시시한 목숨이라 평하는 그를 무이치로는 각성하며 제거해냅니다. 이후 마주한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의 무란 무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을 남기는데요. 이러한 과거 해상으로 결국 무이치로는 누군가를 위해 무한한 힘을 발휘하며 반점을 발현하게 되죠. 반점을 발현한 무이치로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교코의 항아리 소환수를 아주 쉽게 베어냈고 담대하게 다음번엔 그의 목을 베어버릴 거란 말을 하죠. 또한 무엇보다 교코를 흥분케 하는 말을 던지는데요. 이후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 7번째 형 아련을 선보입니다. 큰 폭의 완급을 조절한 움직임으로 적을 제거하는 기술로 상현 5인 교코를 속도면에서 압도하며 결국 그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하죠. 한편 도망치던 한텐구의 본체를 잡기 위해 탄지로, 네즈코, 게냐는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때 탄지로는 제니치의 점집중을 떠올리며 놀라운 스피드로 한텐구를 따라잡게 되고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한텐구가 돌변하며 탄지로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해는 점점 떠오르고 네즈코의 혈기술로 떨어진 한텐구는 점차 멀어져가며 탄지로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하나의 칼이 날라와 탄지로의 앞에 꽂히죠. 바로 하가네즈카가 갈고 있던 칼이었습니다. 아직 미완의 칼이지만 한텐구의 목을 베기엔 충분했죠. 그렇게 다시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구라 원무일섬을 펼치는데요. 젠장! 그는 또다시 자신의 몸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본체를 베려는 순간 저 멀리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햇빛에 점차 타들어가는 네즈코. 그녀를 안아 햇빛을 감춰보려 하지만 탄지로가 막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멀리 도망가는 한텐구 또한 잡아야 하는 상황에 어떠한 판단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몸이 떠오른 것을 느낍니다. 바로 네즈코가 탄지로를 차내어 한텐구를 저지하라고 날려버린 것이죠. 햇빛에 타들어가며 미소 짓는 네즈코. 그런 그녀를 뒤로 한 채 눈물을 흘리며 탄지로는 한텐구의 본체를 베어냅니다. 한텐구를 베어냈다는 기쁨도 느낄 새 없이 탄지로는 네즈코의 희생에 괴로워하는데요. 대장장이들의 도움으로 뒤를 돌아본 순간 탄지로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오니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정말로 태양을 극복한 네즈코의 모습에 신기해하면서도 다행임을 함께 마음으로 나누는 모습이 그려지며 대장장이 마을편은 끝을 맺습니다.